있습니다. 자, 오늘은 김필수 교수님과 함께하는 카조타 자동차 상담 시간인데요.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우리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있죠.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도 맞춤형으로 변하고 있다는데요. 오늘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춘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와 함께 자동차와 관련된 궁금증 뭐든지 질문 보내주시면요. 지금 바로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선착순으로 상담 진행되니까요. 지금 빨리 서둘러 보내주시고요. 우물정 0945 샵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활용하셔도 되고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궁금증 해결해줄 상담사 모셔보죠. 대림대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자, 오늘도 뭐 다양한 자동차 상담 이야기 나눌 텐데 네. 잘 부탁드리고요. 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품 판매 방식이 오프라인 구매에서 온라인으로 네. 많이 변모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접 보거나 만져보지 않고 구매하는 제품의 폭이 또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동차도 그렇다면서요? 맞습니다. 비대면 비접촉, 우리가 이제 일명 언택트 방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컨택트하면 닿는 건데 언택트하면 닿지 않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실적 보게 되면은 국내에서 뭐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팬데믹이 진행되고 있어서 예. 실질적으로 자동차 판매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예. 국내는 이 자동차 판매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신차가 많이 쏟아지면서 또 이 언택트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자동차 제작사들이 신차 소개를 SNS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진행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필요하면은 차를 뭐 이 시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필요한데 되도록이면은 이제 언택트 방식을 동원하다 보니까 예. 뭐 심지어는 이 자동차 제작사에서 국내에서 홈쇼핑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중고차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분들을 이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은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 특히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일정 부분 진행이 되면서 예. 언택트 방식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차를 살 때는 네. 특히 새 차를 구매할 때는 시승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이 중요합니다.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차를 일종의 이제 딜리버리 서비스 하는 부분들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차를 물론 시승을 하고 당연히 가야 됩니다. 예. 차라는 것이 한번 사게 되면은 10년 동안을 오래 타죠? 그렇죠. 예, 예. 이 비용을 모으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중고차는 더더욱 신뢰성이 더 중요하다고 예. 보고 있고 그래서 시승을 꼭 해봐야 되는데 미리 이제 자동차 이 판매점에서 차를 연락을 하면은 준비를 해서 방역을 다 해놓고요. 안에 찜찜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 탈 수 있게끔 한다든지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직접 그 소비자가 판매점에 오기 전에 미리 예약을 하게 되면은 예. 차를 딜리버리 서비스 해주는 어떻게 보면 집 앞까지 차를 가져가서 시승하게 해주는 그리고 다시 픽업해서 가져가는 이런 부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예. 이것도 시간 문제라가 지금 보고 있어서 시승에 대한 것들도 되도록이면은 언택트 방식 판매원하고 직접 접촉하는 거를 지향을 하고 예. 알려주는 것은 뭐 따로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좀 동원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매장에 가지 않아도 네. 차를 직접 배달해서 네. 시승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맞습니다. 예. 핸드폰 부품만 바꿔도 맡기고 다시 받고 하면서 만날 수밖에 없는데 네. 일부 타이어 업체에서 비대면 방문 교체 서비스도 진행을 한다고요?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타이어는 이제 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3, 4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비용도 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직접 매장 찾아오질 않고요. 미리 연락을 하게 되면은 차를 가질러 옵니다. 자기 예. 차를요. 가질러 와서 키를 주면은 그 차를 가지고 타이어를 원하는 타이어로 교체한 다음에 예. 집 앞으로 다시 원하는 지점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일종 픽업 앤 딜리버리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내의 이 타이어 이 제작사가 본격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타이어도 비대면 언택트 방식이 이제 보편화되기 때문에 편하게 이제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동차 산업 전반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제조 같은 경우엔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 부품 등의 국산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요새 이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게 일종의 리쇼어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해외에 예. 나간 제조업체가 다시 국내로 복귀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단 문제가 됐던 것이 자동차를 일종의 글로벌 소싱 부품을 경쟁력 있고 가격이 적은 데서 이런 여러 나라에서 수입을 했었는데 예. 나라가 막히다 보니까요. 부품 하나만 없어도 차의 생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생산과 중지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예. 이거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중요 핵심 부품들은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부분들이 보편화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회사들이 다시 국내로 복귀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국내에서도 정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고민거리는 있어요. 국내가 고비용 저생산 저효율 저수익 구조 예. 일고 3조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비용은 높으면서 생산성 떨어지고 또 거기다가 이 노사의 관계가 별로 좋지는 않아서 노사 분규도 많은 나라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에서 국내의 기업이 복귀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예. 또 규제 자체도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얼마만큼 해소하고 복귀하는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느냐가 예. 앞으로의 예. 중요한 관건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규제 해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맞습니다.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자동차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그 어떠한 자동차 고민도 저희가 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니까요. 지금 빨리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으로 네. 아주 돌직구 같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노바 2060번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봅니다. 네. 교수님 무슨 차 타십니까? 무슨 타이어 장착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질문받는 게 그겁니다. 저도 궁금해요, 사실. 사실 이제 다른 기자분들도 이렇게 네. 하다 보면은 차가 항상 바뀌니까 도대체 뭐가 진짜입니까?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차를 이렇게 여러 대 바꿔가시면서 타십니까? 시승차도 있겠지만은요. 예. 또 이제 차를 워낙 좋아했었어요. 그렇다고 이제 고가차는 아닌데 좋아하는 차들 여러 대를 직접 수리도 하고요. 예. 지금은 이제 시간이 없어 수리 못 한다 그러는데 예전에는 수리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직접 아니면은 이제 학교에서 리프트 올려놓고 제가 수리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많아서 예. 근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종합보험을 여러 대를 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거 다 각오하셔야 되거든요. 예. 수입차에 대한 것들은 국내보다도 적은 경우에는 3배에서 8배까지 부품이 비쌉니다. 예. 그래서 그걸 구하는 방법, 중고 부품을 사용하는 법 이런 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어떤 차인지는 잘 말씀을 안 드려요. 타이어에 대한 것들도 이 해외 타이어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국산 타이어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국산 타이어의 위상도 많이 올라갔지만은 또 해외의 명품 차에도 국산 이 타이어가 많이 장착되기 시작했다는 건 그만큼 그렇군요.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타이어 또 자동차에 대한 것들 뭐 수입차 국산차 구분 없이 사용을 하는데요. 저는 중고차도 많이 사용을 해요. 예. 중고차가 신차에 비해서 한 2년 정도 되고 2만 킬로미터 정도 주행을 하면은 길도 잘 들어져 있고요. 강가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 활용하시는 거 좋으니까 여쭤본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이 전혀 안 됐고요. 비밀을 유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뭐 저도 더 이상 여쭤보진 않을게요. 네. 4715번님 2010년 SUV입니다. 네. 마후라 매연 배출구에 장갑으로 닦아보면 검은 그 기름이 묻어 나옵니다. 네. DPF 수명을 의심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수리나 재생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상당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지금 시꺼멓게 나온다는 거는 매연이나 이런 알갱이 찌꺼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고요. 예. 또 기름 같은 것들이 보통 나오질 않고 겨울에 보게 되면은 머플러 우리가 이제 마우라는 말 안 쓰고 머플러거든요. 예. 또는 배기구가 올바른 용어인데 여기서 물이 떨어지게 되면은 완전 연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이 이제 맑게 떨어지는 거는 좋은 상태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연 찌꺼기 같은 거 그러니까 오래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장갑 같은 걸로 뒤에 하면 새카맣게 나오거든요. 예. 이거는 완전 연소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뒤에 있는 DPF만의 문제가 아니라 엔진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상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기름 찌꺼기까지 나온다라는 얘기는 그림이 완전 연소가 안 되고 있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런 어떤 이물질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이 사람으로 따지면 배탈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배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건강을 상태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 자동차도 흡기 쪽도 중요하지만 배기 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배기 쪽에 대한 부분들은 엔진 자체라든지 아니면은 이 DPF 같은 배기 처리 장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니까 다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매연 같은 것들도 혹시 이제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흡기 쪽 예를 들어서 공기라든지 특히 이제 흡기 쪽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한 2, 3년 정도 사용하게 되면 단골 정비업체가 하게 되면 거의 무료로 해줘요. 예. 그 스프레이 뿌려주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카본이나 이런 거 찌꺼기 같은 거 많이 닦아주거든요. 예. 이런 절차를 많이 해줘도 배기에 대한 상태가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점검을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점검을 꼭 받으시길 바라고요. 네. 9993번님 NF 소나타 트랜스폼 차량입니다. 평상시 주행할 때 문제가 없는데
좌회전 우회전 할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앞바퀴에서 뚝뚝 소리가 납니다. 등속 조인트 교체, 활대링크 교체했지만 증상은 그대로입니다. 어디 쪽 수리를 봐야 할까요? 하셨네요. 사실 뚝뚝 소리가 나는 부분들은 특히 좌회전 우회전 틀 때는 지금 말씀하신 등속 조인트 같은 조향 장치의 문제점이거든요. 예. 혹시 이제 이 운전대 핸들에 대한 부분들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지금 등속 조인트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등속 조인트를 교체했는데 소리가 난다는 얘기는 그 연결 부위라든지 이런 것들도 집중 점검을 한번 다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브레이크 제동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좌우로 틀 때만 소리가 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조향치 전반에 대한 부분들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등속 조인트가 사실 80~90%가 그쪽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아니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다른 부위를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알겠습니다. 8852번님, 운전석 문이 갑자기 안 열립니다. 밖에서는 열리는데 안에서는 왜 안 열리는 건지 모르겠네요. 내리기 전에 운전석 창문을 열고 손 내밀어서 밖에서 문을 열고 있다고 하시는데 뭐가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안쪽 손잡이에 대한 부분들이 고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 간혹 있습니다. 오래 쓰다 보면은 이 실제로 이제 당길 때에 대한 부분들이 이음새라든지 연결 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동작을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건 문에 대한 안에만 보게 되면은 쉽게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또 부품이 혹시 나가게 되면은 뭐 부품도 이렇게 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품이고요. 저도 예전에 차 중에서 창문 열고 바깥에서 당긴 적이 있습니다. 오래되게 되면 고장 날 수 있는 충분한 부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문 여는 그 장치가 좀 잘못됐다는 맞습니다. 거죠. 한번 뭐 연결고리에 대한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494번님 15년식 아반떼입니다. 12만 킬로 주행했고요. 50km에서 80km 사이 엑셀을 가속하면 거르륵 소리가 나고요. 80km 넘어가면 소리가 안 납니다. 어디를 수리해야 될까요? 하셨네요. 트로틀 밸브 쪽에 대한 부분들을 보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공기 흡입과 연료에 대한 흡입 또 이거를 트로틀 밸브에서 열어주고 이런 부위인데 실질적으로 이 경우에는 이 공기흐름 센서에 대한 부분들도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가속 페달 밟은 만큼 어떤 일정 중간 속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간혹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 집중 흡기 쪽에 대한 부분들 특히 트로틀 밸브 쪽이라든지 모터 쪽이라든지 아이들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엔진 쪽의 흡기 쪽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자동차 상담 보내주시고요. 애플리케이션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8135번님 안녕하세요. QM6 LPG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2달가량 됐고요. LPG 차는 열이 많아서 엔진 오일을 자주 갈아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몇 킬로미터 정도에 갈아야 되는지 하셨네요. 보통 권장 자체가 이 가솔린 차량에 비해서 좀 빨리 가는 편입니다. 일반 LPG 같은 경우는 연소 온도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안에 있는 실린더나 아니면은 피스톤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근데 엔진오일 자체가 냉각작용이라는 밀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정작용도 하고 한 5가지 작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엔진오일을 지금 교체하는 부분들을 평상시 다른 일반 내연기관 LPG나 디젤에 비해 가솔린이나 디젤에 비해서는 좀 빨리 갈아주는 것도 괜찮아요. 보통 가솔린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가솔린과 LPG는 사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꽃 점화 방식이라고 해서 안에다 연료하고 공기를 집어넣어서 불쏘시개로 불 터트려 가지고 연소시키는 방식이 불꽃 점화 방식이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솔린과 LPG는 두 개를 겸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겸용할 때 별로 안 좋은 건 뭐냐면은 연소 온도가 틀리기 때문에 상태가 틀려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장이 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LPG 차량인 경우니까 좀 가솔린 차 같은 데는 보통 이제 요새 좋아졌기 때문에 10,000km 내외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15,000km 주행할 때 교체하는 분인데 너무 긴 거고요. 보통 10,000km 내가 좋다고 분명히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LPG 같은 경우에는 한 7,000, 8,000 정도 뭐 그 이내로 정도로 갈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본인 차량이 지금 뭐 7, 8,000km 타셨다면 지금 갈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초기 상태니까 또 길들이기 상태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상태가 길들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초기에 한두 번 정도는 평상시보다도 엔진오일 교체 시기를 약간 빠르게 하라는 거. 그리고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른 차도 그런데요. 보통 자동차 신차가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에 자기 차에 대한 엔진오일이라든지 각종 오일 종류 교체 시기가 써 있는데요. 그 권하는 것보다도 0.78 정도를 곱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은 20~30% 좀 빨리 갈아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권하는 매뉴얼대로 나온 대로 진행하게 되면은요. 좀 너무 긴 편이거든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에서 KYDOC님 앞 타이어가 많이 마모됐습니다. 뒷 타이어를 앞 타이어로 옮겨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보통 이제 국내에서 승용차의 90%가 전륜 구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예. 앞 타이어는 당연히 뒷 타이어보다도 많이 마모가 됩니다. 구동력을 전달해주는 바퀴이기 때문에. 예. 근데 만약에 진짜 주머니가 비어 있다. 그러면은 뒷타이어 앞으로 보내야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예. 이 뒷타이어를 앞으로 보낼 때 좌우에 대한 균형 편마모가 생긴 타이어였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바퀴가 핸들이 돌아가거든요.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뒷바퀴를 앞으로 쓸 때는 마모가 어떤 상태인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앞 타이어를 뒤로 다시 보낼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좀 없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은 주머니 사정을 주머니 사정. 그러나 했을 때. 두 개 정도만 바꾸세요. 두 개만. 예. 그래서 앞 타이어가 많이 마모됐으면은요. 앞 타이어는 새 거로 갈아둬 주시고 뒷 타이어는 상태가 좀 나니까 그냥 유지해 주시고. 그래서 없으면은 두 개. 뭐 그래도 아주 텅텅 비었다. 그럼 뭐 바꿔야죠. 뭐 방법 없습니다. 대신 편마모를 꼭 주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균형을 위해서 네, 편마모 맞습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056번님 카니발 3년 탔는데요. 브레이크 밟을 때 씩 하는 새소리가 납니다. 네. 왜 그런 걸까요? 하셨나요? 타이어에 대한 소음은 뭐 상태에 따라서 정상적인 건데 간혹 일정하게 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차를 시동 걸어서 출발할 때 처음에만 나는 차가 있는 반면에 또 열을 받으면 나는 이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대부분 보면은 패드하고 라이닝 있죠. 이게 예. 자리매김이 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또 습기가 있으면은 소리가 나다가 습기가 마르면은 또 안 나는 경우, 또 반대인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정비업소에 가서 꼭 패드를 갈지 않으셔도 어느 정도 마모가 안 돼 있으면 갈 필요는 없거든요. 이 망치를 뚫긴다든지 균형을 잡아서 자리를 잘못 잡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소리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부분들은 괜찮다고 보고 있고, 대신 이제 그 초기에만 한두 번 나다가 안 난다. 그건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예. 날씨에 따라서 또 습도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 것이 소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 오늘 질문 들어온 거 아까 계속 제가 머릿속으로 곱씹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쯤 본인이 타는 차를 말씀해 주실 건지 기대해보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맺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림대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송파생활